제우 연재야 순서가 알지? 제우 쓰니까 네가 먼저지. 아 맞네. 아 맞네. 자 하나 둘 셋. 재밌다 근데. 해봐 빨리. 할게. 안녕하세요. 제우스 커피의 연재 제우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뭐죠, 연재 씨? 저희 영상은요, 커피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오늘은요, 이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무슨 박수만 칠 거야.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이 카페 차리신 지가 언제쯤 차신 거예요? 제가 오픈한 지 이제 딱 4개월 차 됐어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4개월 됐어요. 아, 그래요?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네. 원래는 어떤 일 하셨죠, 그러면은? 카페 일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 커피업에 있는 지 8년 차 됐고요. 8년 차? 8년 차 됐고, 이제 그 전에는 청소년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아예 다른 직종이에요. 완전 그냥 180도 다른 네.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뭐 선택하게 된 과정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죠. 네. 뭐 월급쟁이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영업자를 하고 싶어서 찾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떠올리신 게 바리스타가 돈 많이 번다라는 그런 게 있었나요? 돈을 많이 번다보다는 멋있었어. 어떤 멋이었죠? 약간 이제 손님 입장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바에 있는 직원들을 봤었을 때, 되게 잘생긴 그때 당시에 잘생긴 형님이 앞치마 딱 매두르고 셔츠를 입고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커피 업계를 택하신 거고.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바리스타 일을 하시면서 창업을 한 계기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직원으로 있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커피,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커피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눌려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돌려있다?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하고 표출하고 싶지만은 어쨌든 회사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찰이 조금씩 빚어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내 카페를 차리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오픈하게 되었어요. 뭔가 되게 공감 가는 멘트네요, 진짜.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여기 카페에 창업 비용 공개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할 수 있어요. 오, 저희 카페 창업 들어가는 비용은 뭐 보증금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그리고 여기 위치랑 네. 평수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는 세종시 도담동 BRT 버스 정류장 앞쪽에 있고요. 평수는 18평. 18평. 네, 18평 카페고요. 창업 비용은 보증금 포함해서 6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인테리어랑 다 포함해서. 네, 금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집기, 그리고 뭐 소모품, 네. 그리고 뭐 기타 공사 비용, 보증금 다 해가지고 6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상권은 어떤 상권인가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세종시가 청사가 있고 공무원들이 좀 많이 있는 도시다 그렇죠. 보니까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도담동은 또 아파트가 단지가 또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동네 상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이면서 동네 상권이어서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반. 오피스 반, 동네 반인데 그렇죠. 18평짜리이고 커피 머신 장비 포함해서 인테리어 다 포함해서 6천 정도 들어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6천 중에서 보증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보증금 2천 빼고 이제 실질적인 투자 비용은 4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인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커피 장비랑 인테리어랑 각각의 비용도 소개 가능할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아서 이제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2천 중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천 중반. 네. 그리고 왜 더 많이 들어갔냐면 더 작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제 욕심이 이런 유로미장 스타일의 모던한 느낌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온수 이런 것들 때문에 LPG를 할지 도시가스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멀리 봤을 때는 저는 도시가스가 좀 더 편하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좀 안 되게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테이블이나 초도 비품, 뭐 초도 소모품 이런 것들 사느라고 나머지 이제 잔금 좀 더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안 되게 들었던 커피 장비들이 어떤 품목들인지. 아, 이제 만약에 이거를 다 새 걸로 샀으면은 더 훨씬 더 넘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장비를 알아보던 방법이 요즘 원체 잘 돼 있어요. 이런 패키지 상품 같은 거.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막 머신기, 제빙기, 음. 그라인더 좀 묶여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처음에 저도 그걸로 살까 알아봤었는데 또 그걸로 알아보자니 제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장비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등급. 네.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발품 팔았어요. 직접. 뭐 당근 사이트, 번개, 그다음에 뭐 인터넷 중고 사이트,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강원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엄청 고생했네요. 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다 업어온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머신들을 들 때 혼자 들긴 무겁지 않아요? 아, 그쵸. 혼자 들긴 무겁죠. 어떻게 들었어요, 이거? 뭐 본인 자랑을 좀 해달라고. 맞아요. 눈치 빠르시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 연재 씨가 네.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진짜 그때 시간이 한 새벽 1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연재야 어디니? 가야 될 것 같다. 그때가 그쵸. 아마 인천에 머신 가지러 아, 갈 때였어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인천에 머신 가지러 갈 때였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도.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넘어가서 그 머신이 어떤 머신이고 이제 그 그라인더가 몇 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그라인더까지도 소개를 해주세요. 머신 같은 경우는 시메, 시그니처 시메.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는 안핌, 단핌. 메저, 그리고 EK44. 아, 총 3개네요. 네, 총 3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보통 카페에서 제일 많이 요즘 트렌드가 쓰는 게 이제 산미가 조금 덜한 원두, 산미가 조금 있는 원두, 그리고 저희는 또 필터 커피를 하기 때문에 EK44. 아, 브루인도 네,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중고 품목들을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면요? 주의할 점은 일단은 생산 연도가 언젠지, 연식이 언젠지. 그리고 실사용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소모품 교체가 언제 마지막으로 됐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이제 중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현장에 가서 이게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관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심히. 네. 이게 제 개인적인 꿀팁인데 중고를 사러 그 카페에 가잖아요. 폐업하시는 카페에 가면은 그 카페 환경을 봐요. 그 카페가 깔끔한 상태인지 관리가 안 되는 카페인지 보면은 딱 답답 나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픈 전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카페든 뭐 다른 청소년 업체든 네네. 그런 직장인과 지금 이제 점주, 사장 느낌일까? 이상 현실이 어때요? 이상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오토 매장. 아, 그쵸. 네. 직원이나 파트타이머 세워놓고 나는 늦음하게 일어나서 매장 와가지고 돈통 열어가지고 현금 빼고 뭐 이런 맞아요. 정산하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네. 오히려 내가 안 나갈 수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잘 돼야 또 내가 안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바라는 이상과 현실의 갭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을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시급이 얼마라고 느끼시나요? 월급으로 따지면은 단순한 계산으로 제가 아침 9시에 매장 오픈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미리 와서 그쵸.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뭐 8시에 와서 저희 또 마감이 9시예요. 그래서 12시간 매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마감한다고 해서 9시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청소하고 마지막 손님 그쵸. 빠지고 하다 보면은 뭐 10시에 끝날 때도 있고. 회사원 월급으로 따지자면은 최전 35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못 그 받는다. 이하로 받는다. 못 받는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개월 차라고 했죠. 네. 오픈하고서 후회가 있는지 없어요. 없어요? 네. 뭔가 직장일보다 뭔가 돈을 받지 못하지만 네. 커피가 그냥 좋아서. 커피가 좋아서 네? 예? 이렇게 후회라고 하면은 후회라기보다는 불안한 건 있어요. 불안하다? 어떤 네. 점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말일이면 말일, 그쵸? 초면 초, 네. 뭐 이렇게 딱 지정된 날짜에 이제 급여가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이제 개인 카페를 하는 저처럼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이 2, 3일 단위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제 카드사에서 넘어가서 넘어오는데 정해진 급여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쵸.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불안한 거죠. 예측을. 네. 후회한다라기보다는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넘어가서 창업할 때 준비 기간과 준비할 거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창업할 때 뭐 앞에도 다 이미 말씀을 음. 드렸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사업계획서. 네, 사업계획서는 무조건 작성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창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는 어떤 카페인지, 그리고 손님들한테 무엇을 제공할 건지, 그리고 이제 내 카페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쉽게 말하면은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를 직접 작성해 보시면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웠다 썼다 반복하면서 사업계획서는 꼭 써보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권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최소 몇 군데 이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 도담동에서 나는 장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도담동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가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군데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공실이 있는지부터, 그 공실 앞에 유동인구는 뭐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서 갈리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BRT 버스 정류장이랑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월세가 좀 더 저렴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카페를 하고 싶어 한다면은 또 거기에 맞는 공실을 찾아야 되니까 발품을 되게 많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주의사항이 두 가지로 나뉘긴 해요. 네. 창업할 때 뭐 개인 카페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도 네.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미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만 있으면은 쉽게 카페를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높다. 네,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평대 저가 커피 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1억 좀 안 되게 혹은 1억이 넘어가게끔 들 그쵸. 거거든요. 보증금 포함해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나는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빨리빨리 배워서 빨리 판매를 하고 싶고 한다면은 개인 카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상권 분석이나 창업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빠밤. 아, 왜요? 아, 왜요? 아니 너무 추임새가 웃겨가지고요. 왜? 빠밤.
다시 하나, 둘, 셋, 빠밤. 있죠. 여러 가지가 네. 있죠. 네. 그 중에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동네에 되게 많은 카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카페들의 영업 시작 시간과 음. 끝나는 시간, 그리고 휴무일이 언젠지. 오, 그게 네, 도움 되나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뭘 고민하냐면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언제 쉬어야 되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맞아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물론 이거는 100% 맞다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요일에 쉬고 비슷한 시간에 열고 다 비슷한 시간에 닫아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상가가 있을 거잖아요. 공실. 그 공실 앞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그쵸. 중요하죠. 그리고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이렇게 부분별로 나뉘어서 네. 사람들이 커피를 얼마나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또 카페를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만 준비하기.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도 그렇잖아요. 모닝사로 갔다가 아반떼 사게 되고, 아반떼 사러 갔다가 소나타 사게 되고, 소나타 사러 그쵸. 갔다가 뭐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대출을 더 받으면은 이만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점점점 불어나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도 여유자금 얼마 정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맞춰서 오픈을 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런 카페 사장, 전주분들과 직원, 알바분들의 성격도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하죠.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요즘 카페가 어떻게 보면은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커피만 맛있다고 잘 되지는 않고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고 많은 좋은 카페들이 네. 많다 보니까 맛은 기본 베이스로 맞아요. 이제 기본입니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그리고 이런 카페 인테리어가 주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맛 이렇게 맛. 좀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꿀팁을 더 드릴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손님을 무한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죠? 예를 들면은 자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마시다가 물을 마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셀프바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잘 못 봐요. 맞아요. 네, 메뉴판에 있는 글씨도 손님들이 잘 맞아요. 못 봐요. 못 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셀프바를 못 찾고 바에 오셔서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을 드리긴 해요. 네. 직접. 근데 제가 봤던 환경들은 셀파가 앞에 있습니다. 네, 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쵸. 손님한테 차가운 물 드릴까요? 뜨거운 물 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얼음물 좀 주세요 하면 얼음물 한 컵 드리면서 손님 혹시 다 드시고 더 필요하시면은 여기 앞에 셀프바에서 그쵸. 이용하시면 되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하기가 귀찮아서 맞아요. 셀프바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손님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센스들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랑 좀 이어지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뭔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런 카페 창업을 네. 위해서 카페를 꼭 일을 해봐야 한다. 네. 혹은 이런 자격증을 따야 한다가 있을까요? 요즘 바리스타 학원, 네, 그렇죠. 네, 뭐 여러 많은 협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시다면은 학원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창업하기 전에
바리스타로서 일해 볼 수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최소한 네. 1년 1년. 이상은 일을 꼭 해보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죠? 1년이라는 기간이? 이것도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하느냐,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그렇죠. 하느냐, 이거에 따라 또 너무 많이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은, 일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음료를 만드는 메뉴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전문적으로 배울지를 먼저 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에서도 일을 해보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좀 더 전문적인 커피를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개인 카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이커리 카페, 뭐 그쵸. 디저트 전문점 카페, 뭐 로스팅 카페, 에스프레소 바, 막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컨셉에 맞는 곳에서 적어도 1년은 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랑 개인 카페가 이렇게 나뉠 텐데, 그 프랜차이즈의 강점, 거기서 많이 배울 점과 개인 카페의 강점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아요. 음. 되게 가짓수가 되게 많아요, 음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음료를 접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창업을 했었을 때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쵸? 뭐 원체 많은 메뉴를 걸 하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도 빨라지고 이제 음료를 개발을 할 때도 참고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하나를 딱 콕 집어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추가로 제 얘기지만 제가 느꼈던 거예요. 뭔가 프랜차이즈는 웬만한 건 다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게 좀 적어요. 그 바 안에서 빨리빨리 뺏는 게 거의 주 목적이고, 그리고 그 짜여진 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장 운영과 이제 메뉴의 다양성이 강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카페는 그 반대예요. 그 키오스크가 거의 없어요. 응대 서비스가 주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원하는 틀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예 다른 카페다 보니까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할 거면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맞아요. 네. 내가 개인 카페를 창업할 건데 뭐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할 거면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을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고, 뭐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으면 로스팅 카페에서 일을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쵸. 다니시면은 도움은 된다. 자, 이렇게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주제로 이 내용을 다룰 건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뭐 전반적인 창업 계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뭐 주의할 점, 그리고 준비사항 뭐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또한 이제 구독자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잠깐만요. 구독자요? 네, 구독자.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요? 이제 어쨌든 구독을 눌러주시는 네. 소중한 그쵸. 분들이 이제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앞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커피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그쵸. 분들까지 해서 되게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싶어요. 그게 뭐 장비가 됐던 커피가 됐던 창업에 관련된 거든 뭐든 다양한 영역으로 정보를 네, 커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고. 저 아직 마무리 멘트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랬든, 그렇게, 네.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올리고 싶어요. 아무튼 커피를 다룬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알람. 아이,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 끊어. 이거 좋아.